사회적 평가로 괴로웠던 이 시각장애인인 이 분이 그랬던 사람이 결국에는 사회적 평가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괴롭고 말해버렸네요.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더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과 그리고 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따끈따끈한 영화인데요. 영화 이야기 먼저 할게요. 얼굴이라는 영화인데요. 지금 절찬리에 상영 중이죠. 이 영화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고편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와 있는 영화의 소개 영상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봤는데, 그 얼굴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것이 미적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일까? 어떤 다른 이야기가 숨어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스포를 다 할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눈이 보이지 않는 어떤 시각장애인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손재주가 좋으셔서 도장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리고 그분의 아내분이 계신데, 그분의 아내분은 얼굴이 마지막에 사진으로만 등장하지 아예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못생겼다, 추하다 라는 소문과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죽음에 관련되어서 그 아내분의 죽음을 이제 아들과 어떤 다큐멘터리 PD가 파헤쳐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정사진도 없이 제사를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얼굴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은 듣는 것으로만 세상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으로만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시각장애인이라고 국한되어서 볼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만 믿는 사람들까지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많은 미디어를 접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미디어를 걸을 수 없는 능력이 없다면,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혹은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서 그 주어진 많은 미디어들, 주어진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한 가지의 이제 채로만 걸러서 본다면, 한 가지로만 국한되어서 보게 된다면,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를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서 스스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되 어떤 고정관념이나 어떤 자신의 집념으로만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겠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저 사람들한테 휘둘리면서 어떤 나만의 어떤 세상에 갇히게 되고,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세상에 갇히게 되잖아요. 주변에 자꾸 휘둘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지면 결국은 나만의 세상, 좁은 세상에 갇혀서 살게 되는데, 그런 사회는 굉장히 폭력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자신의 세상에서만 살고 저 사람도 자신의 세상에서만 살다 보니까 서로 양보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세상에서만 살아서. 그래서 서로 이제 자신의 세상들끼리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게 또 세상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정말 여러분, 정말 자기 세상에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힘들 때가 있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랑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막 벽 보고 대화하는 것 같고. 그런 세상이 이제 되면은 우리 세상이 굉장히 폭력적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로 인하여서
다치게 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고 아프게 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왜냐면 그런 자신의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고 수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모여졌어. 그리고 그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어떤 모임을 만들고 하나의 무리를 만들고, 근데 그게 점점 커지고 그 세력이 커지게 된다면 그 이야기를 만드는 그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단 말이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곧 법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피해를 입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을 보자면 뭐든지 다 상호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온전히 피해를 주지 않고 온전히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만이라고 하더라도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자신의 시간과 어떤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있는다 하면 있는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면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혼자서만 살 수 없어서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어쨌든 상처를 받고 주고 이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생각만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폭력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은 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휘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도 굉장히 폭력적인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가 폭력적이다라고 한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리고 아름다움이랑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멋지다, 잘생겼다, 예쁘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꼭 정답일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좋아하고 즐겨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갇힐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고요. 그리고 가장 영화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사회적 평가로 괴로웠던 이 시각장애인인 이분이 시각장애라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많이 받았고 고통을 많이 받았고 이제 어떤 차별과 이런 대우들, 나쁜 대우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랬던 사람이 결국에는 사회적 평가로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괴롭고 말해버렸네요.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여서 빨리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봤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어요. 사피엔스의 의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고요. 이 책은 말 그대로 인간의 의식은 어디에서 오나 라는 것을 소설가와 그 고생물학자가 대화하는 그 대화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 이야기 형식으로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의식에 대한 그런 생물학적 관점, 그리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고대부터 이어지는 그 이야기의 관점,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직관적인 그 관점, 그리고 과학적인 관점을 맞물려서 잘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 어떤 도표나 표로 정리된 게 없어서 명확하게 정리된 것을 보기는 어려웠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또 뭐가 더 아쉬웠냐면 결국에는 인간의 의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으로 끝났어요.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이란 무엇인가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없다라는 것을 저 또한 알고 있으나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이 책을 쓰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는데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았고 퀘스천으로 끝났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란 정말 엄청난 일이죠. 이렇게 끝났다는 것. 그것이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과학 지식과 물리적 지식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 어떤 고고학적 지식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철학적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글처럼 소설처럼 읽고 싶다면 추천을 드리고 싶으나 그렇지 않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책이 아니라 좀 다른 책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거나 말할 게 없는 것이 정말 딱 그랬어요.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대화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풀었다. 하지만 도표도 없었고 정리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조금 그랬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좀 재미있게 철학적인 관점과 과학적인 관점을 이해하고 본다면 보고 싶다면 그렇다면 이 책을 읽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반화신경을 다 읽었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후루룩 읽는다고 했잖아요. 정말 후루룩 읽었거든요. 정말 좋아요. 왜냐면 제가 반야신경 이야기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 반야신경에 대한 거나 반야신경을 들어본 적 없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언급했다시피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굉장히 독실하신 신실하신 불교 신자셨고 집에서 항상 그 경전 테이프가 흘러나왔고 기도를 항상 드리시는 분이셨고 절도 다니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목탁도 있고 염주도 있고 그런 집에서 자랐다는 것. 그리고 그러나 이제 저희 이모는 목사님이시고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저한테는 낯설지 않았고요. 이 반야신경이 무엇일까라고 궁금을 해서 찾아본 적도 있었고 알아본 적도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기초적인 지식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색즉시고 공즉시색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되어서 그걸 좀 많이 찾아본 적도 있었는데 이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 반야신경을 읽으니까 이 책이 철학적으로 풀어주는 책이 아니었고요. 과학을 접목시켜서 반야신경의 내용을 이해시켜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멋진 내용들이 많았어요.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바와 너무나도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플러스 과학적으로 반야신경을 바라보면서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재미있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나. 그러나 이제 이 저자분이 일본 분이시거든요. 사지하루라는 분께서 글을 써주신 거여가지고 일본 관련된 내용이 좀 많고 일본 작가에 대해서도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진주만 공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아주 잠깐 나와요. 근데 일본인 시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살짝 조금 역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분의 생각, 일본인의 생각으로 본 부분이 살짝 불편했지만 그거 빼고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반야신경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독교적 관점과도 맞아떨어지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 뒷부분에도 나와요, 그게. 그래서 더 좋았고 그리고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반야신경의 기초 배경이나 이런 지식을 제가 전부 다 설명하기엔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많은 내용을 제가 한 번에 한 줄로 다 설명하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그쵸. 우리는 우리가 아닌 것들로, 간단히 말하자면 책에도 나와 있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아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닌 것들로 이루어진 우리가 아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우리가 결국 우리가 된 거잖아요. 네,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운데, 이게 색즉시고 공즉시색이거든요.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니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요? 이 책을 읽어보면 좋아요, 여러분. 이 불교 개념을 다 설명하려면 대승불교 개념을 전부 설명해 드려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불교의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대승불교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른 붓다의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좀 책으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결국 이게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읽었던 그 철학책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방금 전에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것과도 같아요. 우리는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호작용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를 나라는 존재로 이야기를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있지만 결국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할 때에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유전자 하나하나 이제 그 저를 이루고 있는 그 것들 모두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그 하나하나가 결국 나는 아니잖아요. 제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하나가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탄소 하나가, 산소 하나가 나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숨이 되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이 덧없으면서도 상호작용으로 살아가니까 더 사랑하며 열심히 보듬으며 살아가야 하고, 결국 타인도 그 타인이라고 보는 것이 그 타인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 타인의 존재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정의를 내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타인도 같지만 같지 않고 아니지만 아니지 않다.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는 세상,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떠올리면서 책을 읽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것도 다시 막 적으면서 다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전 너무 만족스러운 책이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